네, 85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 5번부터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9월 30일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 결산 정리라든가 이 수정 문제 들어가면 일단 요 날짜를 먼저 빨리 조회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같이 문제를 보면서 이해가 좀 정확히 할 수 있으니까. 9월 30일, 자, 이 9월 30일 조회를 했습니다. 보통 예금에서 자동 이체되어 회계 처리한 전기요금 20만 원 중에는 사무실 전화요금 8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여기 기존에 입력한 거 보면 9월 30일 차변에 수도광열비 2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었어요. 근데 전기요금 20만 원 중에는 사무실 전화요금 8만 원. 요거는 뭘로 처리해야 될까요? 이거는 수도광열비에 들어가면 안 되죠. 통신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즘은 전화요금보다도 더 많은 게 업무용 핸드폰 사용요금 이런 것도 통신비로 다 처리하죠. 그래서 요 20만 원을 쪼개야 됩니다. 8만 원 빼고 12만 원은 수도광열비로 8만 원은 통신비로 요거를 구분을 해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려면 이걸 싹 지워서 물론 해도 되지만 더 쉬운 방법은 자,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전표 삽입이라고 있습니다. 커서를 요 아랫줄 있죠. 요 아랫줄에 커서를 아무데나 놓고 전표 삽입을 클릭하면 그 커서가 있는 자리 바로 윗줄에 빈 공간이 딱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했을 때 지금 커서는 저는 여기다 놨습니다. 자, 해서 전표 삽입 클릭하면 요렇게 빈자리가 딱 생깁니다. 그러면 차변해서 요 수도광열비 20만 원은 요거는 12만 원으로 수정하고 통신비 8만 원을 추가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추가한 게 수도광열비 20만 원을 12만 원으로 그리고 814번 다 800번대 해야 됩니다. 2급은 통신비 8만 원. 대변은 손댈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수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제만 빨리 이해하면 요거 수정 작업하는 데는 몇 초 안 걸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12월 11일 해서 검색을 했습니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 대변에 상품 매출 이렇게 돼 있는데 당사는 거래처인 용인상사의 상품 200만 원을 판매까지 하면 이게 맞는데 판매하기로 계약만 했어요. 계약금을 받았다면 선수금에서 그 계약금에 대해서 회계 처리해 주면 되겠지만 계약금 받았던 소리 전혀 없어요. 그냥 계약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죠. 거래가 아닌데 요거를 입력을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해? 지워야 되겠죠. 자, 요거 삭제하는 거 다들 아시겠지만 처음 들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우선 여기 와서 요 일자리 이 상태에서 여기죠, 여기. 요 딱 클릭하면 이렇게 전부 다 체크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요 위에 보면 동그라미 X에서 배꼽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 삭제를 누르면 이런 메뉴창이 떠요. 자, 두 건의 데이터. 지금 이거 두 개잖아요. 두 건의 데이터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한 데이터를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서 yes 눌러주면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6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이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8월 31일 해서 8월 31일을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검색해 봤습니다. 자, 8월 31일에 구입하여 자산으로 취득원가 47만 원, 회계 처리한 소모품 중 기말까지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21만 원이다. 8월 30일을 봤더니 여기 소모품에 대한 게 있어요. 31일 다른 것도 있고 하루에 거래는 수십 개 생길 수 있으니까 소모품 현금 구입하고 출금 전표로 해서 차변에 47만 원, 대변에는 자동 현금이 되는 거죠. 출금 전표니까. 자,
요거 분개했으면 대변에는 현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러면 8월 31일 분개를 보면 대변에 현금 47만 원, 차변에는 자산으로 처리했다. 다시 말해서 소모품비가 아니고 소모품 47만 원 이렇게 분개를 입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 기말 가서 지금 결산정리 사항이니까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21만 원이다. 그러면 47만 원에서 마이너스 21만 원. 물론 정확하게 하려면 요 소모품에 대해서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21만 원은 남아 있어요. 그러면 21만 원 빼면 얼마예요? 26만 원. 26만 원은 뭐예요?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결산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용한 거는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왜? 자산이 줄어들었는데 소모품이란 자산이 없어졌는데 사용해서 이런 분필 같은 거 소모품이잖아요. 썼는데 그대로 놔두면 엉터리 장부죠. 그래서 47만 원 중에서 자, 21만 원은 빼줘야 됩니다. 자, 사용한 거 26만 원. 남은 게 21만 원이니까 26만 원 사용한 거 빼줍니다. 21만 원이 아니고 26만 원. 그러면 대변에 소모품에서 사용한 거 26만 원 빼주고 사용한 거는 비용으로 처리해야죠. 그래서 차변에는 비용이 발생, 소모품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런 분개를 12월 31일 날 입력을 해주면 26만 원 약분되면 남은 거 21만 원만 정확히 자산으로 남아 있겠죠. 이건 자산처리법 풀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830번 소모품비 26만 원, 그리고 대변에 소모품 26만 원. 이렇게 결산 정리 분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2번 문제. 기말 현재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 30만 원을 계산하다. 이자를 못 줬다라는 뜻이죠. 돈이 없어서 못 준 것 같아요. 근데 장부상에는 발생주의 원칙. 돈은 안 나갔더라도 이 이자 비용은 올해 거니까 올해 장부에 결산 12월 30일 결산일에 올려줘야 됩니다. 돈은 내년에 나가더라도. 자, 그래서 이자 비용, 비용이 발생이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금액 30만 원. 그리고 돈이 있으면야 대변에 현금 해서 돈 주면 되는데 못 줬으니까 미지급이에요. 미지급 비용. 이 비용은 이자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자, 30만 원. 자, 그래서 이거를 입력을 하면 자, 12월 31일 차변에 951번 이자 비용 30만 원. 대변에 262번 미지급 비용 30만 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자, 수익 비용이 이연 및 예상 문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1일에 12개월분 화재보험료 계약기간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1년치 300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면서 전액 보험료 이거는 800번대라는 소리예요. 처리하였다. 기말 수정 분개를 하시오. 월할 계산할 것. 자, 그러면 보험료 지불했을 때 12월 1일 분개는 차변에 보험료 비용이 발생이니까요. 300만 원. 그리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통예금 103번이죠. 자, 300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자, 한 달 후에 12월 31일 기준으로 보니까 장부가 잘못된 거죠. 이 기준으로 보면 여기 12월 1일은 맞는데 이 300만 원은 1년치입니다. 그래서 나누기 12개월 하면 월 25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보험 납부한 기간이 12월 1일, 12월 한 달 빼고 나머지 11개월치는 전부 다 내년도 보험료예요.
그러면 곱하기 11개월 얼마예요? 11개월 하면 275만 원. 275만 원은 내년도 보험료를 미리 납부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장부상에 보험료 300만 원 비용이 발생 적어놨는데 이거는 엉터리 장부가 되는 거죠. 빼주지 않으면. 그래서 300만 원 중에서 내년도 거는 비용이 발생을 취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보험료 자, 금액은 11개월치 275만 원. 그러면 보험회사에 가서 우리 장부를 마감해야 되니까 내년도 거는 좀 돌려주실래요? 한번 가서 말해보세요. 아주 예쁜 소리 듣고 올 겁니다. 장부상으로만 처리합니다. 돈 돌려받지 못하니까 돈 현금 돌려받았을 때처럼 자산 증가를 하나 만들어요. 먼저 지급한 거다. 선급 비용. 이 비용은 보험료를 말하는 거고요. 자, 275만 원. 선급자가 들어가면 선급금처럼 자산이 증가로 봅니다. 그러면 현금 돌려받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험료 요거 빼면 올해 장부에는 한 달치 12월 한 달치 25만 원만 비용이 발생으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정확한 장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월 31일 것만 자, 차변에 133번 선급비용 275만 원, 대변에 821번 보험료 27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기말 결산 시 기말 상품 재고액은 300만 원이다. 단 결산 차변, 결산 대변. 그냥 차변, 대변 3번, 4번이 아니고 5번, 6번으로 하는 소리인데 이거 분계 일반적 표현용으로 분개하지 마시고요.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쓰세요. 그게 제일 정확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자, 결산 자료 입력 메뉴 들어가서 12월부터 12월 이렇게 해주고 자, 밑에 보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라고 그랬죠. 146번 자리 기말 상품 재고액. 이 자리 결산 반영 금액란 여기 와서 자, 여기 가서 300만 원 입력해 주고요.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거 전표 추가. 요 위에 있습니다. 요거 반드시 이거 입력 안 해서 1점 차이로 떨어지는 분이 있더라고요. 안타깝게. 요거 항상 습관화해야 됩니다. 이거는 기출문제 10회분 이상 자, 반복해서 풀면서 반드시 저거 클릭해 주도록. 그래서 전표 추가하면 끝입니다. 뭐 차변에 결산, 차변, 결산, 대변 해가지고 굳이 입력할 필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조회 문제입니다. 아직도 어느 장부를 뒤져야 될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1번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 800번대. 아마 811번인가 될 거예요. 발생이 가장 큰 다른 배열이면 금액은 얼마인가? 자, 힌트 요거죠. 특정 계정 과목이 나왔어요. 계정 과목이 나왔다. 그러면 계정별 원장 또는 총계정 원장. 둘 중에 하나 뒤지면 됩니다. 둘 다 됩니다. 자, 둘 다 조회가 가능하다. 근데 월별로 비교할 거예요. 1월부터 6월 중에서 가장 발생이 큰 달 몇 월이고 금액은 얼마냐? 월별로 한눈에 빨리 이거 지금 시험 거의 마무리 단계잖아요. 시간이 막 쫓기잖아요. 그럴 때는 한눈에 월별만 쫙 뜨는 거는 총계정 원장. 계정별 원장은요. 일자별로 나옵니다. 상세히. 그래서 이것도 되기는 돼요. 근데 시간이 쫓기고 빨리빨리 정확히 보려면 총계정 원장을 이럴 땐 해주고요. 근데 요 다음 문제 보면 일별 하나하나 월별 다 일자별로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계정별 원장. 둘 다 특정 계정 과목에 대해서. 자, 그래서 총계정 원장 들어가면 자, 총계정 원장입니다. 아까 날짜가 1월부터 6월까지라 그랬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요 날짜가 30일인지 31일인지 애매할 때는 그냥 31일로 다 하세요. 엔터 치면 30일로 딱 됩니다. 자,
811번 복리후생비부터 복리후생비까지 엔터 치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렇게 떠요. 한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달. 자, 비용이 발생하니까 차변에 있겠죠. 자, 쭉 보니까 랭킹 1위. 얘가 1등이에요. 80만 원. 그러면 5월 금액은 80만 원. 요거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론 정답 입력하는 거기 가서 입력합니다. 자, 계정별 원장 혹시나 해서 봐봤어요. 봐요. 5월 달. 앞에 4월, 3월 쭉 있고 5월 달 여기도 물론 80만 원이 있는데 이거 막 위아래로 스크롤해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기는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총계정 원장으로 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2번 문제. 자, 이번에는 6월 말 현재 비유동 자산은 전기 말과 대비하여 얼마 증가했는가. 자, 이거 특정 계정 과목은 아니에요. 비유동 자산하면 영역입니다. 유동부채, 뭐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하나의 영역이고 비유동자산은 어느 장부에 있어요? 재무상태표에 있죠. 그리고 물론 시사표도 나오긴 해요. 문제는 전기하고 비교해야 됩니다. 단기, 정기로 구분되어 있는 건 재무상태표.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줘야 하면 자, 6월 말 현재입니다. 그러면 6월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6월 말 현재. 그 다음에 요거는 작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자, 전기 말과 대비해서 자, 여기 보시면 비유동 자산 4,065만 원. 단기. 그 다음에 전기는 얼마예요? 800만 원. 800만 원. 자, 물론 여기 날짜 12월 31일 돼 있는데 요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그냥 6월 이렇게 하면 1년 중에서 6월 말까지로 아마 지금 환산이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전기 말과 대비하여 얼마 증가하였는가? 그러면 자, 올해 6월 말이 4,065만 원인데 작년 전기 말 여기서 물론 12월 전기 말이구나. 6월까지가 아니고 전기 말이니까 상관없네요. 예. 전기 말까지 800만 원 요거 12월 말 빼면 증가한 금액 3,265만 원. 3,265만 원. 자, 그래서 요 금액을 입력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2, 3월 중에 발생한 상품 구입 총 구입 건수. 자,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총 구입 대금은 얼마인가? 자, 특정 상품을 사들인 거는 계정 과목이에요. 특정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면 총계정 원장, 계정별 원장 다 됩니다. 근데 총계정 원장은 총 구입 건수 확인이 안 됩니다. 왜? 아까 앞에서 1번 문제에서 월별로만 나와버리잖아요. 각 월마다 몇 건을 샀는지 상품을 구입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계정별 원장 가면 여기는 일별로 다 나왔죠. 계정별 원장을 조회해야 몇 건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구입 대금만 확인하라 그러면 총계정 원장이 편해요. 자, 볼까요? 계정별 원장 가서 2월부터 3월 31일 두 달 치죠. 자, 2, 3월 중에 발생한 그랬고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146번 상품에서 상품까지 엔터 치면 자, 2월 달 자, 상품을 구입한 건수 하나, 둘, 셋, 세 건입니다. 3월 달 하나, 둘, 셋, 넷, 네 건. 그러면 총 7건. 그리고 금액 자, 2월 달에 810만 3,400원. 3월 달에 1,386만 원. 요거 두 개를 더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2월 달 3건 810만 3,400원. 3월 달 4건 1,386만 원 더하면 7건 2,196만 3,400원. 요거를 입력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계정별 원장 들어가면 되고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보면 실무시험도
아주 어렵게 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번 86회도 요 정도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화이팅 하시고요. 86회 우리 카페 회원님들 전부 다 합격하시고 합격 수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